세계적인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 유로화 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오늘 유로화는 전장보다 1.1% 떨어져 유로당 0.99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쇼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0.1% 올라 4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시티뱅크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1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연내에도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급등세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 운영을 유지보수를 위해 31일부터 사흘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파로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9월인도 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1메가와트 시당 20.6% 뛴 295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 기록했던 26유로보다 10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국은 유례 없는 고물가 속에서 특히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겨울 영국 사람들은 빵이냐 난방이냐를 선택해야 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에너지 요금 폭등에 참다 못한 영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아예 전기와 가스 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에 동참한 인원만 17만 명에 이릅니다. 영국 가구당 에너지 연간 최대 부담액은 1,971파운드로 우리 돈 313만 원.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 4,266파운드, 우리 돈으로 700만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10.1% 올라서 40년 만에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빵과 계란, 베이컨 같은 식료품은 많게는 40% 넘게 폭등해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Every day you go in and it's a different price, you know. Some shops will sell it a little bit cheaper, but as I say, right, it's just horrendous at the minute. 실제 영국 타임스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 6명 중 1명이 지난 6개월간 생활비를 아끼려고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겨울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Cost of diesel, cost of fertilizer, cost of winter feed. If you can measure it, you can kind of manage it. Whereas if you don't know, it's just the fear of it's just going to go on and on.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난방이냐 끼니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ontrast that with the zombie government who are producing absolutely no plan, no answers. Millions of people are really worri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this autumn and this winter.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더 줄이면 유럽 전체에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겨울이 닥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 역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당초 전망의 2배인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 오른 물가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Donc comme annoncé hier soir, tous les vols au départ de Bruxelles-Airport aujourd'hui sont annulés. 벨기에 물가 상승률은 9%입니다. 프랑스 임금 인상 요구 시위도 배경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6%를 넘었습니다. fait à peu près presque 5-6 ans que les salaires n'augmentent pas. Et voilà, avec l'après-Covid et le gasoil qui augmente et tous les produits de première nécessité qui n'arrêtent pas d'augmenter.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8.6%로 3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42%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8.9% 상승했습니다. Έχουμε να αντιμετωπίσουμε σοβαρά προβλήματα σαν κοινωνία και συνταξιούχοι. Είναι τα ζητήματα της ακρίβειας, τα αντιμετωπίζουμε καθημερινά.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 대비 유로 화환율도 수입 물가를 더 올리는 요인이 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으로 전격 인상한 이유입니다. The most precious good that we can deliver and that we have to deliver is price stability. So we ha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in the medium term.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이며 2달 뒤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유럽도 동참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위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러시아가 오늘부터 독일로 가는 가스의 운송량을 전쟁 전의 20%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천연 가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15%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딱히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아껴서 쓰자는 건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조명화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거리, 시청 앞 중앙광장이 매우 어둡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로등 밝기를 일부러 줄였기 때문입니다. Ich denke, es ist eine gute Idee, weil wir eine Energiekrise haben, die gemeinschaftlich gelöst werden muss. 분수 운영도 곧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뿜어 올리는 데 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Der andere Handlungsstrang ist aber, dass wir vor allem, und das war mir sehr wichtig, den Augsburgerinnen und Augsburgern eben auch zeigen wollen. 유럽을 덮친 폭염에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줄면서 유럽 가스값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전기 생산 원료인 가스값 폭등은 전반적 에너지 위기로 유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Assolutamente sono preoccupata per l'inverno perché sarà il periodo peggiore, perché comunque il gas è aumentato in maniera spropositata. Volt némi növekedés, amit már szintén nagyon nehezen lehetett kitermelni, de most egy radikálisabb áremelkedés következik. 시민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심야 간판 끄기 운동도 벌이는 프랑스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에너지 절감을 호소했고 이미 몇 가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상점에서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간판과 매장한 실내 등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반드시 꺼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에어컨은 우리 돈 100만 원, 간판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선 벌써부터 겨울철 난방 제한 조치까지 거론되면서 유럽의 추운 겨울도 예고됐습니다. 러시아는 가스 공급 추가 제한이란 카드도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럽 내 의견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